제주가 다시 살아나기 위한 4가지 활성화 방안. 정반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나가다가 다시 반대편의 방향으로 나가다가 결국 절충된 혹은 결합되어 변형된 방향으로 나간다는 의미로 이해하는데요. 정치든 경제든 또는 어떤 사회현상이든 이 이론은 꽤 잘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갑자기 철학적인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둘러본 지역이 제주도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상권의 발달도 정반합의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제주도는 이런 양상이 더 뚜렷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기별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말인데요. 증가와 감소가 반복적인 패턴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증가할 때 기존에 증가했던 이유나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변형되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의 정과 반, 그리고 합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제주도의 소비경제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 전체 외식시장 규모를 가져왔는데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분기 외식시장 규모를 비교했습니다. 2020년 1분기 제주도의 외식시장 규모는 6,561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다 21년 1분기는 6,727억 원으로 2.5%가 증가하는데요. 2.5%밖에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때는 코로나가 시작되어 전국 외식시장이 얼어붙던 시기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2.6%가 감소하는 와중에 제주도만 2.5% 증가한 것이었죠. 그러다 22년 1분기 제주도 외식시장은 9,249억 원으로 무려 37.5%가 증가합니다. 22년은 전국적으로 회복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23.1%가 증가했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증가세를 보인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 기간 제주도 매출액이 증가한 이유는 해외여행이 막힌 게 가장 컸습니다. 관광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급증하던 해외여행이 막히니 대안으로 제주 관광이 증가한 거죠. 강원이나 전남 여수, 남해 지역 매출이 증가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22년 4월 방역 조치가 해제되고 23년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소비가 폭발하면서 전국적인 증가세가 나타나는데요. 특히 22년 1분기는 코로나 기간이었고 23년 1분기는 코로나가 완전히 풀린 시기였기 때문에 전국 평균 42.4% 매출이 급증합니다. 그런데 이때 제주도는 1조 1186억 원으로 20.9% 증가하는 데 그칩니다. 여전히 높은 증가세인 것은 맞지만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친 거죠. 사실 제주도 경기가 하락세에 접어들 거라는 신호는 이미 이때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1분기는 코로나 보복 소비가 끝나면서 전국이 마이너스 0.2%로 보합세에 접어드는데 제주도는 마이너스 6.3%로 감소세가 나타나죠. 3년간 유지되었던 성장세가 꺾인 겁니다. 해외여행길이 뚫리고 마침 물가로 몸살을 앓고 있던 제주도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국내 정세가 유동쳤던 올해 1분기는 9,202억 원을 기록하면서 24년 1분기보다도 12.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전국 평균도 3.4% 감소하긴 했지만 제주도는 특히 더 심했죠. 22년 1분기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아직 1분기가 지났을 뿐이고 국내외 정세가 어지러워 어디 여행 갈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음을 감안하더라도 떨어지는 진폭이 큰 것은 분명합니다. 영원히 증가하는 것은 없고 언젠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처럼 증가 뒤에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문제는 이 감소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다시 반등하기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가 남습니다. 제주도가 다시 반등하기 위한 방향은 고객의 변화와 반응에서 찾아야 하는데요. 일단 업종의 구성 측면을 생각해야 합니다. 코로나 기간 제주도 외식시장은 외국식과 카페 디저트류가 대폭 늘어난 특징을 보입니다. 내국인 위주의 관광객이 유입되다 보니
익숙한 제주도 대표 음식들보다는 새로운 외국식이나 카페, 베이커리가 늘어난 건데요. 이런 업종들이 제주도 전체 물가를 인상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이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인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다면 업종 구성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다시 한식의 구성비가 늘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주도 로컬 음식의 개발인데요. 흑돼지, 갈치조림, 보말 칼국수, 고기국수, 성게 미역국, 감성돔. 제주도 하면 이런 메뉴들이 떠오르는데 어느 순간 더 늘어나지 않고 있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외국식과 카페가 늘어났는데 로컬 메뉴가 늘어나길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래도 코로나 전에는 해장국이라든지 해물라면, 땅콩빵처럼 새로운 지역 메뉴들이 지속적으로 등장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도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떤 메뉴가 일정 수준 이상 시장을 형성하면 대표 메뉴로 자리매김시키고 또 다른 신메뉴들이 개발되어야 상권의 지속성이 생깁니다. 이 노력을 게을리하는 지역에 활성화란 있을 수 없죠. 반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방향입니다. 세 번째 방향은 소비자들의 리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주도는 전국에서 건강한 맛, 특별한 메뉴, 신선도라는 키워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친절도와 외부 경관 키워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반대로 가성비의 중요도가 가장 낮고 예상외로 매장의 규모나 공간에 대한 평가도 적은 편입니다. 그러니 집중해야 할 방향은 신선하고 건강한 우리 매장만의 특별한 메뉴를 개발하는 것과 외부와 어우러진 매장 컨셉 설계입니다. 반대로 높은 물가를 잡기 위해 가격을 무조건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리뷰 분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여행지에서는 소비 여력이 늘어나면서 가격에 대한 중요도가 낮아지고 실제로 가격이 비싸서 문제라기보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이죠. 물가가 비싸서 제주도에 안 간다는 사람, 그 돈이면 해외에 나간다는 사람에게 그럼 가격을 낮춰주면 제주도에 올 거냐고 물어보면 과연 이 사람들은 다시 제주도로 발길을 돌릴까요? 이건 마치 전통시장에 지붕과 주차장을 해주면 마트 안 가고 다시 전통시장으로 올 거냐고 묻는 것과 비슷한데 약점을 일부 보완한다고 해서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인위적으로 물가를 낮출 방법도 없을 뿐더러 음식 물가뿐만 아니라 비행기값, 숙박료, 렌트카 비용도 낮춰야 되겠죠. 또 낮추는 가격이 획기적인 수준이어야 체감할 수 있을 텐데 제주도 물가가 높은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단번에 잡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 해결책은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입니다. 그러기 위해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채워줘야 하고 약점의 보완보다는 강점을 더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방향인데요. 오랜만에 4박 5일 제주도를 돌면서 느낀 그리고 제주도의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키워드는 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광지도 사실 두 종류가 있죠. 휴양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 편한 곳이 있고 역사나 문화 자원이 많아서 계속 돌아다니면 보는 재미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의 여행 성향도 두 가지로 나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제주도에 가면 각종 체험을 즐기고 수족관이나 박물관을 찾고 시장에서 쇼핑을 하는 등 활동적인 여행을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숙소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거나 폭포, 바다, 산 같은 자연에서 시간을 더 보냈는데요. 무해한 느낌,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는 여유가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만은 아니라면 쉼을 테마로 하는 자연 친화적이고 조용하고 여유로운 매장 컨셉이 앞으로는 더 각광받지 않을까요? 수도권에서는 이미 시작된 유행이기도 하고요. 방문했던 매장과 휴양지 20여 개의 리뷰를 올렸는데 이런 자연적이고 쉼을 강조하는 컨셉을 가진 장소에 조회수가 훨씬 많이 나오는 것도 이런 소비자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상권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제주도는 대표 관광지라는 위상이 있고
그 위상이 계속 발전하고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 방향을 제안해 봅니다. 상권 읽어주는 남자 주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